판문점에서만 만날 거냐, 한 발짝 더 나갈지도 모른다는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소설이 평양에서? 뭐 맨날 저 김정은이 요새 놀러 다니는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계속 높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노컷뉴스. 남북 정상 동시에 북미 대화 언급. 첫 단추는 핵 동결. 대통령이 계속 지난 워싱턴에 갈 때부터 과거의 싱가포르 수준의 북핵 협상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죠? 네. 핵 동결 스탑. 그다음에 핵 감축. 그다음에 이제 핵 폐기. 자, 핵 폐기부터 얘기하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핵 동결로부터 시작하자라고 계속 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가서 도란프한테 이 세 개를 내가 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잘했다. 네. 그리고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게 굉장히 전향적인 하면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트럼프로부터 해봐라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발이었어. 지금 뭔가 그로부터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기본 입장이. 또 이게 보수에서는 그걸 한 발짝이라도 또 물러나면 마치 뭐 우리가 뭐 어떤 뭘 포기한 것처럼. 그렇지. 완전한이란 말 되게 좋아해. 컴플리트, C 뭐 들어가는 거. 다 네. 그게 이제 내란당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핵 동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결이라고 하면 뭐예요? 비핵화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동결이라고 그러면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일단 스톱. 네, 일단 여기까지. 스톱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입장이 바뀌어서 보수에서는 또 틈만 나면 여기서 말 조금만 어긋나면 그러면 북한 뭐를 포기한 거냐 또 북에 굴종하는 거냐 이렇게 될 판인데 딱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실은. 그리고 도란프한테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내란당에서 못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란당이 웃겨요? 못 흔드는 게 웃깁니다. 네. 아, 그렇지. 뭐든 들어. 자,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이 답을 내놨잖아요. 어제. 핵 폐기만 출창 주장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핵 동결, 핵 스탑 얘기하고 미국이 오케이 받은 상태에서 북한이 최초로 화답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남조선은 끼지 말라. 살짝 우리는 밀어놨어. 그래야 북미 간에 직접 다이렉트 협상을 해야 이제 이게 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인데 만날 소지가 대단히 커졌어요. 외신에서 엄청나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외신 김정은 트럼프의 핵 빼고 대화 제안. 10월 판문점 회동 가능성 주목. 이미 지난번 워싱턴 DC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 중요성을 간파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8월 27일 한 달 전 보도입니다. 북핵 미사일 능력 최종 단계 근접. 연 10개에서 20개 핵폭탄 제조 능력 보유. 요거를 국가 원수가 발언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당시에도. 어... 그러니까 정확한 북한의 핵 보유 수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50개에서 60개 정도 추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벌써 지금 최종적 단계에서 핵 실험을 한 지가 한 몇 년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 5, 60개라고 한 핵 보유 사실에 대한 인정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걔들 핵 미국은 가진 하고 애들이야. 한국은 한 적은 없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지. 우리는 안 하는 거고. 트럼프는 말을 했습니다. 걔는 핵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의 핵 제조 생산 능력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CSIS에서 더구나. 자, 그럼 뭐냐? 이거는 사실상 현재 핵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네.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정을 하지 않으면 동결 얘기가 논리적으로 그렇지.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걸 이제 과거 하노이에서는 이제 미래 핵에 대한 포기, 동결이라는 건 이제 지금부터 스톱이니까 지금부터 미래에는 핵이 없는 거야. 근데 과거 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CSIS. 아니 그거 말고 ISA 인터내셔널
IAEA. IAEA에 신고한 거 말고 또 다른 뭐 핵시설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 나가리 된 것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제 하노이 시점 바로 직전까지 거의 당도하고 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더라도 전혀 이상하거나 놀랍지 않은 상황이 이미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여기서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타임지 표지 인터뷰할 때 더 브릿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 전에 문 대통령은 니고시에이터라고 돼 있었어요. 중개자라고 그랬죠. 근데 최고 단계 니고시에이터는 사실은 브릿지죠. 그렇지. 구조화된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 상황, 현재 트럼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지렛대로 쓰면서 우리 국익을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관세 협상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그렇죠. 군사, 기타 이제 국방 이런 것들 관련한 외교안보까지를 또 유리하게 써야 되는 양수 협상을 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대한민국으로 봐서. 그렇죠. 뭐 우리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네, 안에서는 약속을 내란 네. 극복하느라고 절대절명이고. 근데 마침 이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국 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김정은이에요. 그럼요. 김정은을 불러내 주는 거. 네. 그러고 그 판을 깔아주는 거.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그럴 때, 그 당시 국민의힘 계열에서 뭐라고 비꼬냐면, 운전자는 무슨 운전자, 관전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비꼬고 그랬는데, 운전자, 관전자 다 의미 없어요.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더 브릿지. 그렇죠. 그러면 그 판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냐? 두 사람이 액터로서 뛰는데 뒤에 있는 이 판을 깔아준, 플랫폼을 깔아준 사람이 사실은 장악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뭐, YTN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영배 의원 말을 인용해서. 이 대통령 유엔 연설, 북과 교감,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 가능성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살살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 연설에서 북측을 실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 추가적인 단초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했던 얘기가 요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북미 회담 위한 장 유엔 총회에서 깔릴 것. 요거 그냥 저는 미사 요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있어. 어. 제가 그 통일부 장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부 장관이 잘 안 드러나. 외교부 장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드러나는데, 정동영 장관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말씀 못 드려도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의성으로는 10월을 보고 있는 이유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시즌이 이제 뭐 시진핑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오겠다고 한 만큼 그때 뭔가 이제 국제 정치적 캘린더가 체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시진핑은 신라 호텔 쪽으로 지금 되는 것 같고, 신라 호텔에서 뭐 그 결혼식 예정됐던 게 보니까 국가 행사 같은 경우 있을 때 불가피하게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 주진우 의원 따위는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개소리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시진핑은 그러면은 신라 호텔 쪽이고, 하얏트 호텔 쪽으로 이제 미 대사관에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하얏트 호텔에 머무는 게 시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틀 더 된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거죠. 2박 3일이다라는 네. 말도 있고, 네네. 그거보다 더 길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지금 오늘 오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뭐겠어요? 예, 그거죠. 그거. 자, 일단은 예측하는 그러면, 것. 도보다리 청소하러 가야지. 우리. 자, 2박 3일이라고만 해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외국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거 되게 긴 겁니다. 그럼요. 그죠? 어휴, 엄청난 보통은 거죠. 그냥 찍고 갔잖아. 만찬도 안 하고 간 경우도 있고. 근데 최소한 2박 3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오는 거에 따르면 3일, 4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은 오케이, 좋아. 시진핑이랑 이제 뭐 토크 해야 되니까. 네. 하루는 시진핑, 하루는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근데 하루 더 있는다며, 최소한 2박 3일이라며. 그러면 또 뭐 에이펙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틀 더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어디 갈까? 예? 라는 당연한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근데 기대됩니다, 정말. 그죠?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 김정은 2019년 판문점 범죄 같은 깜짝 만남 가능성.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어봤잖아요. 청와대, 안보수석한테. 요거 물어봤어. 근데, 안보수석의 워딩이, 뒷맛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매우를 강조했죠.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이제 기자들이 이런 유사한 질문을 했어요. 비공개 백그라운드로. 대통령도 요 질문을 직접적으로 했죠. 북한에서 뭐 호응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다. 남쪽에서 일관되게 대북 유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랬더니 이제 반목의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당장 호응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원래 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통령이. 뭔가 이거는 제가 복선이 깔림 예고야. 네. 제가 기자질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응? 이런 미사용을 안 해. 이런 레토릭을 안 쓴다고. 갑자기 노래 비퍼더 돈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비포도 돈 앞에서.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그냥 소설로 써보면 트럼프와 지금 김정은은 사실은 상당한 신뢰를 쌓은 거예요. 기존에도.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격가지로 여담으로 좀 들어가 보면 김정은이 어디서 유학했습니까? 유럽에서 했죠. 유럽 네. 중에서 스위스에서 했죠. 바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뭐 쭈리도 있고 여러 이제 도시 관광 인터라켄 뭐 이런데 여행 많이 가시는 도시들도 있지만 그 세계적인 금융의 도시인 바젤에서 유학을 했어요. 바젤이 아니라 바젤 아니에요? 바젤. 거기 바젤에 보시면 BIS 국제결제은행이 바젤에 있고요. 그러네. 지금 트럼프를 잘 보세요. 미국의 연준하고 계속 트러블이 많죠. 예, 연준과 BIS가 약간 많이 따로 놀죠. 트럼프의 당면 과제가 크게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 아까 일경 한 7천조 원, 적게는 일경 한 3천조 원 이렇게 운용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5경이 넘어가 있죠, 보면. 그러니까 도저히 화폐적인 개념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CBDC부터 시작해서 STO 베이스의 이런 새로운 어떤 화폐 기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BIS와 이쪽에서 이 대규모 금융 자본들이 이 BIS 계열을 밀고 있는 거죠. 가장 밀접하게 트럼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점 속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 왔던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이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농담할 때 이러잖아요.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돈 센 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돼. 해보면 유대 자본이 어떻게 움직인다가 거의 이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본 건데. 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 판문점에서만 만날 거냐? 한 발짝 더 나갈지도 모른다는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소설이 평양에서? 평양까지 가기보다면 쉽지 않다. 평양은 너무 이제 북인민들에게 저 파격적이겠죠. 뭐 맨날 저 김정은이 요새 놀러 다니는 원산도 있고 막 있잖아요. 뭐 그런 리조트. 어떤 다른 하여튼 조금 더 개념을 그러니까 판문점은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써먹었지. 그러니까 메시지적인 성격에서 보면 거기서 세계 평화, 뭐 국제 평화 한 발짝 더 나가는 네, 사실 어떤 소설입니다. 그 쇼의 그 미장센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 JSA에서 넘어갔다가 이거 했잖아. 네. 네. 더 이상 사실 드라마틱한 앵글이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림이. 네. 트럼프는 이 그림을 아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여하튼 상당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요게 이제 최근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서로 간의 구애 티키타카입니다. 요게 이제 6월 27일이니까 3달 전에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백악관 회견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김여정이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가셨을 때 지난달에는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뭐가 티키타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께 급기야 김정은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은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네. 라고 의제와 관련한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는 자, 한 달 만에 계속 바뀌고 있잖아. 티키타카. 그러면 이 9월 말 10월 초에는 둘이 악수하는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말만 티키타카 그러면 이게 안 네네. 되는 걸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안보와 경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해야 되는 국익의 관점에서 네.